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봄을 잘 느끼고 계신가요? 봄을 떠올리면 싹이 땅을 밀고 올라와 나 여기 있어 하고 터져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무언가 생명이 터져 나오는 계절 봄. 억압된 감정 역시 분출하고 나와야 마음에도 싹이 트이고 숨이 트입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사실 외부 자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억제된 감정이 주는 압력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참지 않아요. 억압하지 않죠. 외부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표출을 합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야생화 그리고 꽃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귀여운 첫 번째 꽃은 다이시아입니다. 다이시아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꽃식물입니다. 꽃이 1년에 2번 꽃이 피어나죠. 양지, 반양지에서 잘 자라납니다. 내한성 강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월동시켜 주셔도 좋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사용해서 분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습에 유념해 주시면서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다소 시원하게 관리해 주세요. 아름다운 신종 데이지입니다. 분홍 색상과 약간 빨간 색상 이렇게 두 가지 들어와 있네요. 데이지 포슬포슬 입장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신종 데이지입니다. 꽃이 완전히 활짝 피게 되면 화신 부분의 노란 부분 살펴보실 수 있어요. 데이지는 토양을 잘 가리지 않습니다. 햇빛이 많이 없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 실내, 실외 모두 키우기 안성맞춤인 원예 식물입니다. 데이지는 가뭄에 강한 식물입니다. 뿌리가 일단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수분이 있는 땅을 알아서 찾아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화분에서 키워줄 때에는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면서 키워주세요. 데모르입니다. 4가지 색상 나와 있고 데모르의 특징은 꽃의 크기가 크다는 거죠. 봄을 알려주기에 너무나 좋은 꽃 되겠습니다. 데모르는요, 꽃이 피어있는 기간에는 물을 말리지 말고 키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물이 마르는 속도는 환경에 따라 다르고 물이 흡수되는 시간도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을 주는 게 좋을까요? 방법은요. 겉흙을 손가락 1마디에서 2마디 정도 파내서 흙이 마른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봄에 꽃이 피어나는 봄꽃 같은 경우 거의 80에서 90% 정도 물이 말랐을 때 즉시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에 너무 말리는 것도 좋지 않지만 물이 토양이 항상 젖어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물을 주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습이 온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이 가습에 노출되게 되면 병충해 역시 노출되기 쉽게 됩니다. 때문에 언제 물을 주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흙을 직접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라넌큘러스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공간에서도 무리 없이 잘 자라납니다. 꽃을 잘 피우고 싶다면 햇빛이 강하게 드는 창가에 화분을 놓고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곽꽃입니다. 빨간색, 분홍색 2가지 종류 있습니다. 곽꽃은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키가 꽤 크게 자라나는 봄 식물입니다. 바람이 센 공간에서는 지주대를 설치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식재를 해주실 때에는 15cm 정도 간격을 두시면서 키워주세요. 각 꽃을 같은 토양에 계속 심는 것보다 국화과 식물 심은 밭에다가 심는 것도 적합합니다. 말발도리입니다. 농원의 말발도리 분홍 색상과 하얀 색상 2가지 종류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준비가 되어 있죠.
말발도리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말발도리, 묘목, 삽목, 나무 열매, 꽃나무, 식물 정원, 조경, 가드닝 등등 정말 활용 가치가 높은 식물에 속합니다. 다음 식물 수국입니다. 분홍 색상의 댄스 파티 수국과 하늘 색상의 푸른 수국이 있습니다. 수국은 밝은 공간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 되겠죠. 봄하면 대표적인 꽃식물이기도 합니다. 겉흙이 말랐을 때 듬뿍듬뿍 화분에 물이 새어나올 정도로 물을 많이 주셔도 괜찮아요. 어떤 식물이든 빛과 통풍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국 또한 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키워주는 것이 좋죠. 화분으로 실내에서 키울 경우 직사광선보다는 밝은 공간에서 통풍 잘 시켜주세요. 바늘꽃가의 귀여운 식물 분홍 달맞이입니다. 5월과 7월 사이에 분홍 색깔 약간 붉은빛의 색을 띄우는 꽃을 피워냅니다. 향이 좋은 식물로 알려져 있죠. 농원의 조팝은요 총 3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풀분 막분에 심겨져 있는 사이즈 하나와 12cm 보트에 있는 장미 조팝, 15cm 보트 이렇게 사이즈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팝나무는 조팝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중국에서 온 식물로 우리나라 전국의 해발 100m에서 1000m에 이르는 산야 각지에 분포하는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꽃이 피어나는 모양을 보시면 너무 아름답게 느끼실 텐데 마치 팝콘이 튀겨진 듯이 아름다운 꽃이 다금다금 열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팝나무의 번식은 씨앗과 꺾꽂이로 하죠. 폭이 나누기가 가능합니다. 꺾꽂이는 3월경에 지난해 묵은 가지를 잘라서 흙에 삽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기 나누기는 이른 봄 싹이 트기 전에 케어내서 포기를 나누어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팝나무 꽃은 4월과 5월경이 되면 하얀 꽃이 산형 꽃차리를 이루면서 피어나게 됩니다. 꽃은 윗부분에 짧은 가지 4개에서 5개로 달립니다. 주황비덴스입니다. 비옥하고 촉촉하면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풍부하게 자라나는 식물로 가뭄과 더위에도 강합니다. 또한 식물들이 힘들어하는 여름철에도 비교적 잘 견뎌내는 식물이죠. 버들마, 편초 쑥쑥 자라나고 있는데요. 정말 번식을 잘하고 성장도 크게 신경 써줄 필요 없이도 잘 자라나는 식물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병솔나무입니다. 병을 닦는 소울처럼 생긴 독특한 모양의 꽃을 가졌고요. 환상적인 붉은빛의 탐스러운 꽃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꽃이 피기 전에는 스쳐 지나갈 지연정 꽃이 피고 나서는 절대 그냥 못 지나치죠. 다음 식물은 풍차 대모르입니다. 일반 대모르에 비해서 잎이 안으로 말려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색상은 보랏빛 색상 띄우고 있죠. 대모르 자체가 공기 정화 식물로 유명합니다.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하실 토종 노루기입니다. 호꽃으로 피어나는 토종 노루기는 노지 활동이 가능한 야생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끼살이입니다. 느리게 성장하는 소형 관목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분홍색의 큰 귀를 가진 노란색 얼굴에 토끼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토끼살이는요, 상록 애기살이라고도 유통이 되고 뉴질랜드 앵초는요, 스트랩토카르푸스라고도 불리죠. 앵초를 키우다 보면 너무 예뻐서 계속해서 키우게 되는 식물인 것 같습니다. 햇빛이 다소 부족해도 잘 피어나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농원에 철쭉 2가지 종류 들어와 있는데 아름다운 방울 철쭉 먼저 보여드릴게요. 꽃이 정말 많이 피어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꽃말이 사랑의 기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도에서 잘 성장을 하는 식물로서 반양지 또는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나요. 어느 정도 습도가 유지되어야지 꽃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철쭉의 특징 되겠죠. 장미 철쭉입니다. 역시나 꽃망울 달려있고 수영도 풍성하게 예쁩니다.
방울철쭉을 비롯한 철쭉은 물관리 신경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철쭉이 선호하는 토양은 배수가 잘 되고 유기물이 풍부한 배양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분을 분갈이를 하게 되는데요. 이유 중에 하나가 뿌리가 많이 자라면서 화분이 비좁게 느껴지는 경우에 분갈이를 하죠. 혹은 기존 흙들이 영양분을 모두 손실했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새 흙으로 갈아타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는 어떤 식물도 마찬가지 되겠죠. 귀여운 단정화를 뒤로 하고 보여드릴 식물 벚꽃 앵초입니다. 꽃이 벚꽃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죠. 벚꽃 앵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앵초과에 속하는 다년생 야생화입니다. 앵초는 햇빛 좋아하고 추위에도 강한 식물이죠. 여름철 더위에 유념해 주시면서 관리해 주세요. 너무나 뜨거운 햇빛은 어느 식물이든 잎을 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앵초는 물을 선호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예로부터 앵초의 뿌리는 가래를 해소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기관지의 염증에 사용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앵초의 꽃말은 행복의 열쇠입니다. 다음 역시 앵초인데 엘라티오르 앵초입니다. 엘라티오르 앵초는 이렇게 구 모양으로 꽃이 한데 모여서 피어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엘라티오르와 닮은 데 다른 루빈 운남 앵초입니다. 역시나 꽃이 한데 뭉쳐 피어났지만 엘라티오르 앵초에 비해서 더 작고 귀엽게 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의 크기가 다릅니다. 자란입니다. 바위의 암벽에 자생하는 식물로 다년생 야생화입니다. 구경은요, 납작한 구경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잎장이 얇기 때문에 햇빛이 아름답게 비춰지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잎은 긴 타원형으로 양 끝은 뾰족하고 뒤로 약간 구부러져 있는 모양 볼 수 있습니다. 에키놉스입니다. 에키놉스는요, 햇볕에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건조한 정원에 심어서 키워주셔도 좋죠. 노란 무늬 흰 붓꽃입니다. 노란 무늬 흰 붓꽃, 흰색 꽃잎에 노란색 무늬가 있는 한국 특산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는 20cm까지 자라나고 잎은 보시는 바와 같이 칼처럼 길게 뻗어나갑니다. 드럼스틱 루빈 앵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붉은 막분에 심겨져 있죠. 앵초는 쌍떡잎 식물 앵초목, 앵초과의 여러 해살이 야생화죠. 산과 들의 들가나 풀밭의 습지에서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한성 역시 강해요. 솔잎 도라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잎 도라지는 하늘하늘 바람결에 춤을 추는 듯한 은은한 연보라색 꽃이 매력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몬타나 의아리 중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을 선호하는 식물이죠. 몬타나 의아리는 전정이 거의 필요 없는 품종으로 생각해주세요. 시든 꽃 정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한 인기의 독일 붓꽃 소품입니다. 독일 붓꽃 이렇게 얕게 심어주는 게 중요하죠. 뿌리 통풍과 환기가 잘 되어야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뿌리 속단 프로미스 투베로사입니다. 가뭄에 무척 강한 식물로 늦은 봄에 분홍색 혹은 자주색의 꽃이 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된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주셔서 새로운 성장을 촉진시켜 주실 수 있어요. 다음 식물은 견미나리 아제비입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5월부터 6월 사이에 개화를 하고 키는 50cm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호짝약입니다. 호짝약 이렇게 막분에 심겨져 있죠. 작약은요, 아름답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기가 정말 많아요. 대품 작약도 있는데 영상 뒷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원 석창포입니다. 묵은둥이 되겠습니다. 석창포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지만 건조와 가뭄에도 잘 견디고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석창포 옆에 있는 이 식물 누구일까요?
토종솔채입니다. 이렇게 농원에서 깊은 겨울잠을 이겨내고 예쁜 새싹을 올려주고 있는 묵은주 되겠습니다. 역시나 노지 월동이 가능하죠. 토종솔채 옆에 투구꽃 나와 있습니다. 진한 보라색감의 꽃을 피워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금낭화 대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펙타발리스 알바는 하얀 꽃이 피어나고요. 옐로우 리프 금낭화는 잎이 황금 색상으로 자라나고 그에 걸맞는 분홍색 꽃을 피워내는 금낭화 되겠습니다. 한라 개승마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제주도 특산 식물입니다. 5월에서 7월 사이에 황백색이 작은 꽃이 예쁘게 피어나죠. 큰 껑의 다리입니다. 산지의 숲 가장자리, 햇빛이 드는 숲속, 돌이 많은 공간 등에서 잘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줄기 40에서 120cm까지 쭉 뻗어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 가득히 야생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야생화도 정말 종류가 많죠. 섬계 야각나무입니다.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으로 5월부터 6월에 꽃이 피어나고 9월에는 예쁜 열매가 무르익습니다. 햇빛을 좋아하고 내한성이 아주 강한 식물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농원은 정말 바빠지죠. 지난날 묵은 식물들 정리해줄 것은 정리해주고 예쁜 식물들은 찾아내서 다시 가꿔주는 거죠. 벚꽃나무 거의 신경을 써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알아서 예쁘고 수려하게 자라서 꽃을 피워주고 있더라고요. 이 곡선의 줄기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겨울이 없다면 정말 봄은 그렇게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고난도 있고 힘들어 봐야지 성공과 이러한 꽃들이 아름답게 느껴지잖아요. 벚꽃나무가 또 알려주는 것 같아요. 폴란드 할미꽃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할미꽃 특징이 새 솜털이 바글바글 나 있는 것 같아요. 삼색 앵토입니다.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삼색 앵토. 이렇게 꼭 보면 세 가지 색상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삼색 앵토는요, 포기 나누기로 번식을 시켜주실 수 있는데 가을에 시켜주세요. 이른 봄에는 이렇게 솜털에 덮인 싹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2, 3일에 한 번씩은 물을 주시는 게 좋죠. 작약 대품 타펫 있습니다. 이렇게 큼직큼직 작약 뿌리가 실하게 있습니다. 안틸리스입니다. 안틸리스 햇빛을 좋아하고요.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나는 야생화입니다. 이끼용담 이렇게 꽃 올려주고 있는 보트 나오고 있네요. 농원의 이끼용담 말고도 애기용담, 칼립용담도 있죠. 용담은요, 지표면에 낮게 잘 자라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마르면요, 바로바로 물을 간수해 주시면서 관리해 주세요. 매와 헐떡이입니다. 숲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죠. 유기물이 풍부한 흙을 선호합니다. 매와 헐떡이는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키우실 때 화분의 경우에는요, 흙이 마르면 바로바로 물을 주셔야 합니다. 매와 헐떡이 햇빛과 충분한 그늘 모두 괜찮게 잘 성장합니다. 다음 식물은 단풍잎 터리플입니다. 잎을 자세히 보면 단풍잎을 닮은 거 확인 가능하세요. 단풍잎 터리플은요, 사실 어떻게 키우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정도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정말 봄의 야생화는요, 묵은동이가 이렇게 잘 자라나 있는 모습 보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바위 초롱도 꽃이 달고 보트 채워주고 있습니다. 에키네시아 파오아오입니다. 고온 및 건조에 매우 강하고요. 다른 품종에 비해서 유전적으로 분지성이 좋습니다. 석잠풀 혹은 석잠화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잘 자라나는 숙군성 다년생 야생화입니다. 양지 바르고 물 빠짐이 좋은 토양 선호하고요. 키는 30에서 60cm까지 자라납니다. 에린지움입니다. 에린지움은 키가 80cm 정도까지 자랄 수 있는 다년생 야생화입니다. 한번 보면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유니크하고 독특한 파란색 꽃이 여름 7, 8월에 피어나게 됩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공간을 선호하고 건조에도 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핑크 유나보로니아입니다. 봄을 열어주는 느낌 화사하게 정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월부터 5월, 6월까지 꽃이 계속 피고
피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잎과 줄기에 허브향까지 나는 꽃식물입니다. 아름다운 제라늄은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진한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라늄이죠. 건조한 흙에서도 대체로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물을 자주 줄 필요 없는 식물이죠. 물을 준 후에는요, 자연 바람과 햇빛을 쐬어주면서 마사지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어떤 식물이든 물을 주고 나서는 예쁘게 통풍을 시켜주시면 뿌리 썩음을 방지할 수 있죠. 원종 튤립입니다. 원종 튤립은 원예용에 비해서 꽃이 작고 야생화와 같은 느낌을 주지만 국은 번식이 잘 되고 관리가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원에 루피너스 소품과 중품 있습니다. 루피너스는요, 비료를 봄과 가을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자로 번식이 가능하죠. 햇빛을 선호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산 진달래입니다. 진달래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적응을 잘하는 식물입니다. 척박한 환경도 좋아합니다. 해바라기 앵초입니다. 해바라기 앵초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고 있죠. 해바라기를 닮은 듯한 꽃을 보여주는 앵초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 미니 엉겅퀴입니다. 너무 크지 않고 작고 아담하게 나온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엉겅퀴만의 야생화의 매력이 매우 뚜렷하죠. 칼립 금매화입니다.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화분에 심겨져 노지 월동을 하는 경우에는 비닐천 같은 것으로 덮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다육이 식물들 세트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다육식물은 사막지대, 고산지대와 같이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을 하면서 자라났죠. 노지에서 월동을 시켰는데도 무리 없이 모습 그대로 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육식물은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없죠. 물주기보다는 통풍에 신경 써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만큼 물에 대한 예민성이 없는 식물입니다. 각각의 다육이마다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번식도 정말 잘 되는 식물입니다. 인기 나무들 데리고 왔는데요. 바위 수국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위 수국 60cm 이상의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위 수국은 우리나라 자생종 수국이죠. 덩쿨성 성질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별수국 대품도 있습니다. 별수국 대품 이렇게 보드 굵게 나와 있네요. 다음은 분홍 5대마리입니다. 분홍 5대마리 높이가 70cm 이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국을 닮은 듯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죠. 야생성이 강한 식물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모든 나무들 노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5대마리 나무는 촉촉하지만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한성이 정말 강한 낙엽 감목입니다. 공처럼 둥글둥글한 꽃이 아름다워서 일본에서 정원수로 정말 인기 많은 정원나무 되겠습니다. 실목련나무 있습니다. 낙엽 감목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 반복하다가 가을에 아름다운 붉은 단풍까지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햇빛 잘 드는 공간에서 잘 자라납니다. 유럽 붕꽃은요, 하얀 꽃의 향기로움이 가득합니다. 화사한 봄의 향기를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몽우리일 때는 진분홍색으로 피어 있다가 꽃을 피우면 하얗게 꽃이 변화하는 것이 매력 포인트 되겠습니다. 4, 5월경에 개화하게 되는데요. 달콤한 향기가 나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내공해성에서도 강하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서도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 펜스테몬입니다. 자엽 색상의 잎을 가졌는데요. 펜스테몬은요, 수려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꽃을 피워주죠. 손지르기를 하거나 꽃이 지고 나면 키를 확 잘라서 키 낮춰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아름답게 키울 수 있습니다. 백두산 상록 기린초입니다. 기린초만이 가지고 있는 또 매력이 있죠. 백두산 기린초는 습지나 건조 지역 상관없이 잘 자라나고 경사진 공간에서도 잘 자라나기 때문에 혹시 경사면에 식재할 식물 찾는다면 추천드릴 식물 되겠습니다. 도끼와 드래곤입니다.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노지에서도 화분에서도 월동이 잘 되고요. 5월과 6월에 개화를 합니다. 습기에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단풍잎 터립을 보여드렸는데 잎에 황금 색상으로 물이 들어있는 황금잎 터립을도 농원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주황뱀무, 꽃미모 밝혀주고 있습니다. 뱀무 다양한 종류 농원에 들어와 있죠. 뱀무, 카멜레오 뱀무 등등 뱀무 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서 키우면 더할 나위 없이 쉽게 그리고 예쁘게 키워낼 수 있습니다. 숫잔대도 종류별로 입고되어 있습니다. 습지 정원이나 정원에 습기 많은 초지에 심어서 연출하기 좋은 야생화죠. 스타지 블루 숫잔대, 앞서 보신 숫잔대와 잎의 색상 다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기탈리스입니다. 디기탈리스 햇볕 잘 드는 공간에서 성장 빠르게 잘 자라나죠. 햇볕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한 곳에 밀집시키지 않고 식재해 주셔도 좋습니다. 간격을 어느 정도 띄워주시는 게 좋죠. 화분에 심는 경우 직사 광선 들어오는 창가 좋습니다. 도로니쿰입니다. 신종이죠. 국화과의 식물로 원산지 서아시아 동유럽입니다. 높이 30cm까지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꽃입니다. 잎은 심장 모양으로 가장자리 보시면 촘촘한 물결 모양이 있습니다. 봄철에 5cm 정도 크기의 밝은 노란빛 꽃이 피어나서 다년생 식물 샤스타데이지입니다. 농원에는 소품 하얀색, 중품 노란색 드러나 있습니다. 연잎 양귀비입니다. 잎이 연잎 닮고 꽃은 양귀비 닮아서 이름이 붙었죠. 연잎 양귀비 황금색 수술을 가진 하얀 꽃이 활짝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그늘에서도 잘 자라나는 특성이 있어서 실내 및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좋습니다. 드디어 명자나무 모종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명자나무 이렇게 빨간 꽃을 피워주는 묘종인데요. 물을 좋아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납니다. 명자나무는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관리해주세요. 공기와 물이 잘 통하는 사질 양토 선호합니다. 대표적인 봄 야생화 이사도라입니다. 노지 활동, 베란다 활동 모두 가능하죠. 양지에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두고 키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펄라이트 약간 섞어서요. 하늘하늘 바람에 흩날릴 바늘꽃입니다. 고산식물이기 때문에 양지 선호하죠. 봄에는 햇빛 잘 드는 양지, 여름에는 숲이 우거져 반그늘진 곳 선호하죠. 금새우난입니다. 금새우난 숲속에서 잘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땅속 줄기가 염주 모양을 닮았다 합니다. 다음 식물은 장구채입니다. 분홍 장구채인데 농원에는 넝콜 장구채, 가든잎 장구채, 분홍 장구채 이렇게 세 종류 있네요. 국화 터리플입니다. 터리품 자체가 한국의 특산 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국내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화 터리플 소품 있고요. 엘레강스 터리품 조금 더 큰 사이즈 있습니다. 네팔 양지 장미가의 여러 해살이 초본입니다. 정원의 한 구석에 놔두어도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아주 쉬운 식물이죠. 다음 식물 스카비오사입니다. 햇빛이 쨍하게 잘 들수록 건강하게 잘 자라납니다. 정원 식재해서도 좋고 화분 식재도 너무 좋은 식물입니다. 붉은 바위치입니다. 원예종으로 물을 좋아하고 강한 햇볕이 있어야지 이렇게 붉은 꽃 너무 예쁘게 피워줍니다. 여름에는 반 그늘에서 키우는 게 좋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붉은 바위치 자라면서 뿌리가 목질화되면서 굵어집니다. 꽃도 잘 피어나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 메발톱 중에 장미꽃을 닮은 장미 메발톱입니다. 메발톱은 물이 잘 빠지는 흙에서 뿌리가 상하지 않게 키워주시면 누구나 키울 수 있는 야생화 되겠죠. 오늘 야생화 정말 다양한 종류로 많죠. 스토케시아 햇빛 충분하고 물 빠짐 좋은 토양 선호합니다. 건조와 추위에도 강한 식물들 되겠습니다. 로벨리아 이렇게 밥 올려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끼 용담입니다. 하얀색 꽃이 피어나는 용담이죠. 용담도 지피식물로 너무 좋은 식물입니다. 수직으로 자라기보다는 좌우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델피늄입니다. 델피늄은 자라면서 키가 수직으로 커지고 꽃대도 바르게 솟아납니다.
줄기 하나에 한 개의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는 매력적인 꽃입니다. 이렇게 꽃의 색상 연보라 색상으로 그리고 하얀 색상 섞여서 피어나네요. 다음 식물은 토끼 꼬리풀입니다. 토끼 꼬리풀 강아지 풀처럼 귀여운 꽃을 보여주는데요. 강아지 풀보다는 더 하얗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바니테일이라는 영어 이름도 가지고 있고 키는 30에서 60cm까지도 자라납니다. 이외에도 농원에는 다양한 꼬리풀 식물들 들어와 있습니다. 은배초입니다. 은배초는 마디마디 뿌리를 내리고 뿌리 줄기로 번식하는 식물로 번식이 매우 잘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농원에는 분홍 말발돌이, 하얀 말발돌이 두 가지의 말발돌이 있습니다. 유키 체리 블러썸이라는 영어 이름도 가져와 있고요. 분홍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봄의 아름다운 말발돌이 꽃망울을 보시면 금세 말발돌이라는 식물의 매력에 빠지실 겁니다. 벚꽃앵초입니다. 꽃이 벚꽃처럼 생겼다 하여 벚꽃앵초로 불리죠. 앵초는 햇빛 좋아합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햇빛에는 잎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을 잘 주의해 주세요.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는 물마름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매와 붓꽃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여러 가지 초롱꽃 중 바위초롱입니다. 농원의 다양한 초롱꽃 구경해 보셔도 좋습니다. 부추별입니다. 남도 부추인데요. 부추별은요, 농원에 블루 색상, 핑크 색상 이렇게 총 3가지 있습니다. 남도 부추가 그 중에서도 색상이 가장 진한 부추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부추 냄새가 난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잎의 모양도 부추를 똑 닮은 모습입니다. 앵초는 꽃도 화려하고 생명력도 강해서 인기가 있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카타파타 앵초 이렇게 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묵은 잎을 떼어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품 앵초도 있죠. 3가지 색상이 나온다 하여 삼색 앵초입니다. 색상이 총 3변 변하게 되죠. 붉은색과 푸른 색상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앵초 삼색 앵초입니다. 아우라콜라 영국 앵초입니다. 아우라콜라 영국 앵초는 일반적으로 노랑 색상의 꽃이 피어난다 생각해 주세요. 다음 식물은요, 뻘이 잘 놀고 있는 인디언 앵초입니다. 인디언 앵초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 연필붓꽃이죠. 연필붓꽃은요, 노지 월동도 잘 되고 포기 나누기로 번식도 잘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붓꽃 특유의 길쭉한 잎의 모양이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돌단풍입니다. 돌단풍은 하얀색 꽃을 피워주고 노지 활동이 가능한 야생화입니다. 산이나 정원, 바위 틈 사이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구름국화입니다. 여러 해살이 식물이죠.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더욱더 잘 자라나게 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선호하죠. 구름국화는요, 꽃의 앞면과 뒷면의 색상이 다른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구름국화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 구근 식물인데요. 아마릴리스입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구근이 잘 생성되고 꽃대가 올라오려면요, 6시간 정도의 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시는 게 좋죠. 빛이 부족하면 다른 식물과 마찬가지로 잎색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햇빛 가득하게 키워주세요. 다음 식물 비비추입니다. 비비추는요, 키우기 어렵지 않은 식물이죠. 꽃을 많이 보시려면 햇빛 잘 드는 공간에서 관리해 주시되 반음지 장소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로 알려져 있죠. 잎에는 윤택하고 광택이 나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알프스 바람꽃 루브라입니다. 붉은 계열의 꽃이 피어나죠.
꽃은 작은데요. 의외로 존재감이 정말 큰 식물입니다. 꽃잎과 노란 수술의 대비도 예쁘죠. 바람꽃은 농원에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식물 수꾼 버베나 되겠습니다. 포트를 가득 채워주고 있는 모습 감상할 수 있죠. 수꾼 버베나의 줄기는 길게 덩굴성 성질을 가지면서 양옆으로 뻗어가면서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요. 남도자리입니다. 남도자리 농원에 9cm 포트와 12cm 포트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취향에 맞춰 골라주시면 되겠죠. 하얀 색상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무라고 불리는 플랑케니아입니다. 이래 봐도 나무의 한 종류죠. 매우 귀여운 느낌을 줍니다. 꽃도 작게 피어나죠. 농원의 페랭이는요, 다양한 종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백 페랭이는 두 가지 종류 있죠. 홍시미와 노을 있습니다. 페랭이는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간수해 주시면 되겠죠. 여름에는 아침과 저녁 2번 주셔도 괜찮습니다. 가습에 주의해 주시면서 키워주세요. 페랭이 자체가 건조에 강한 식물로 알려져 있죠. 배수가 잘 되는 사질 양토 선호합니다. 너무 더운 여름철에는요, 그늘 들이우면 꽃이 오랫동안 피어날 수 있습니다. 낮은 지대, 건조한 곳, 메마른 공간, 냇가의 모래땅, 숲과 가장자리 등등 어디서든 잘 자라나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쉽습니다. 유럽 페랭이도 두 가지 종류로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페랭이 꽃이 지고 나면요, 마른 꽃봉오리는 깨끗이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른 꽃대 버리지 말고 말리면 말린 꽃에서도 씨앗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은엽 색상으로 잎이 피어나는 춘절국화도 나와 있습니다. 꽃도 예쁘게 피어나죠. 분홍 계열 꽃 피어납니다. 다음은 앵초 종류들 보여드릴게요. 꽃의 모습이 촛불처럼 피어난다 하여 촛대앵초라고 불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야생화 범부채도 나와 있습니다. 매우 색상이 쨍하죠. 그 위에는 은배초 있네요. 은배초는 범부채와 또 다르게 포트를 채워주면서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캐나다 메발톱입니다. 메발톱 워낙 야생성이 강한 식물로 알려져 있죠. 다음 스토케시아입니다. 스토케시아도 건조와 추위에 강한 야생화고요. 키우시다가 봄이 오면 포기 나누기 해주시거나 가을에 씨앗을 뿌려서 번식을 시켜주시면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페추니아입니다. 페추니아 대표적인 봄, 여름, 가을 꽃 되겠죠. 페추니아는요, 개화기간이 상당히 긴 식물입니다. 학계에 따르면 5월부터 10월까지 꽃을 볼 수 있는 식물로 알려져 있죠. 이를 위해서는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시아입니다. 레위시아는요, 잎은 다육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건조에 강한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키우기 쉽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초롱꽃들 보여드릴게요. 초롱꽃 꽃 많이 보시려면 키우다가 몇 해가 지나면서 분갈이 해 주어야 될 시기가 올 때 비료와 함께 분갈이 해 주시는 게 좋죠. 흙에다 심어주고 단단히 덮어주고 뿌리가 잘 나오지 않게 흙으로 덮어서 분갈이 해 주시면 좋습니다. 초롱꽃이 꽃을 보여줄 때는요, 대부분의 식물이 그러하듯이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동글동글 피어나는 꽃이 호롱 등불 닮았다 하여 초롱꽃 이름이 붙었다는 것 꼭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농원에 다양한 종류의 꼬리풀 입고되어 있습니다. 꼬리풀은요, 단연초로서 유럽이 원산지입니다. 키는 30cm에서 90cm까지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성장한다고 합니다. 꽃도 종류가 다양하죠. 꼬리풀의 꽃말은 달성하다, 이루다 라는 긍정적인 꽃말 가지고 있어요. 기관지 효능이 있는 약효 있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사초인데 은빛 색상의 잎을 보여준다고 하여 이름 붙은 은사초입니다. 햇빛이 풍부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식물 되겠습니다. 습기 있는 거 선호하죠. 후룩스 식물들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종류 후룩스 있는데요. 분홍색의 꽃이 피어나는 차가 후룩스와 무늬 계열이 있는 무늬 후룩스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후룩스는 여름에도 꽃을 피워주는 식물 되겠죠. 무늬 후룩스는 이렇게 연보라 색상의 잎을 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각의 매력이 또 다르게 다가오죠. 황금 토플입니다. 황금 토플은 정원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로서 노을 색상을 닮은 금빛꽃이 피어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겹안개입니다. 겹꽃으로 안개꽃을 닮은 꽃 피워줍니다. 다음은 아르메니아 식물들 보여드릴게요. 잎의 모양이 칼립처럼 뾰족하다 하여 이름 붙은 칼립 아르메니아부터 잎의 색상에 따라 자엽 아르메니아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꽃이 피어나는 색상에 따라 분홍 아르메니아, 하얀 아르메니아 또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잎에 무늬가 있는 무리 아르메니아도 있죠. 아르메니아는 잎이 먼저 나오게 되고 꽃줄기가 쭉 올라와서 동글동글 꽃을 보여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다음 보여드릴 식물도 매우 아름다운데요. 향기가 백리를 간다 하여 이름이 붙은 백리향입니다. 분홍 색상의 꽃이 피어나게 되죠. 지필 식물로 정원을 가득 덮어줄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분홍꽃이 피어나는 분홍아주가 있습니다. 아주가 역시 야생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다음은 누운주름입니다. 누운주름은요, 토끼귀를 닮은 듯한 꽃이 피어나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농원에는 보라 색상, 하얀 색상, 분홍 색상 세 가지 색상의 누운주름이 있습니다. 햇빛 받으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죠. 무늬꽃다지도 예쁘게 꽃을 올려줍니다. 초록색과 연두 색상이 섞여 있는 잎에서 보라 색깔 꽃이 피어나는 식물로 생각해 주세요. 단의 여왕입니다. 단의 여왕은요, 절벽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그러한 식물 중에 여왕처럼 고귀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벨벳 느낌의 잎이 예쁘죠. 미니 해바라기입니다. 어쩜 이렇게 노란 빛깔의 꽃을 피워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뿌리 부분, 줄기 부분 얽히지 않게 관리해주시고 통풍을 시켜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식물은 할미꽃입니다. 농원에 다양한 종류 있고요. 할미꽃은 뿌리가 아래로 길게 자라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가뭄에 매우 강한 성질이죠. 따라서 배수가 잘 되는 흙에 할미꽃 심어주시고 가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가 4종 세트로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4가지 종류가 다 다른 느낌을 주고요. 우리 꽃을 올려주려고 포트에서 꽃봉오리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 보드가 있습니다. 아주가도 아름다운 꽃은 많이 피워주는 식물 되겠죠. 완다 앵초입니다. 완다 앵초는요, 다른 앵초에 비해서 잎과 꽃이 진한 느낌을 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잎을 따라 있는 잎맥 역시 강한 느낌을 주는 식물 되겠죠. 때문에 생명력도 가득 찬 느낌 줍니다. 꽃이 이렇게 다글다글 열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쁜 개발 선인장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개발 선인장은요, 선인장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물 관리해주시면서 키워주셔야 합니다. 15도와 25도 사이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로 창가 자리에서 햇빛을 머금을 수 있게 해주시면서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온도 변화가 적은 따뜻한 실내에 두면서 키워줄 필요가 있죠. 물 요구량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겉흙, 속흙, 마른 거 체크해 주시면서 상황에 맞춰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잎 양귀비입니다. 하얀 색상의 꽃이 피어나죠. 계란을 닮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농원의 연잎 양귀비는 중품과 소품 두 종류 있습니다.
다음 식물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활동이 가능한 식물이죠. 꽃이 아래를 향하면서 피어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요, 겉등이 마르면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큰 나무 아래에 심어 두셔가지고 여름에는 잎으로 인해서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겨울에는 햇빛을 가득히 받을 수 있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가지 병을 고쳐주는 나무라고 해서 만병초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유럽에서 수입해온 만병초는 4가지 종류가 있고 노즈 활동이 가능한 울릉도 만병초 1가지, 총 5가지 만병초 있습니다. 약간은 서늘하고 습한 공간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꽤 묵직한 느낌의 화분 되겠죠.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새잎은 연두색 빛깔을 띠는 특징이 있습니다. 울릉도 만병초입니다. 만병초 여름에 쉽게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잎에는 물 샤워를 시켜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손이입니다. 쌍떡잎 식물 지손이 풀목. 지손이 풀목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의 식물입니다. 씨앗으로 번식이 잘 되죠. 큰 화분에 심어서 키워줄 수 있습니다. 여름에 줄기가 길게 늘어지면 잘라주시면서 가지치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는 식물로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어나는 개화 기간이 긴 식물 되겠습니다. 씨앗이 맺히면 받아서 씨앗 번식을 시켜보실 수도 있습니다. 혜태국화입니다. 춘절국화와 비슷한 듯 다른 색감의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2가지 다 예쁘죠. 삼색앵초 이렇게 소품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품 보고 왔었죠. 사계 바람꽃입니다. 앞서 보신 알프스한계 루브라와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이 사계 바람꽃 소품의 매력이죠. 꽃망울을 다금다금 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식물 프롬페시아입니다. 베란다에서 줄기 늘어지면서 자라나는 프롬페시아도 정말 멋들어진 느낌을 주더라고요. 베로니카입니다. 어렵지 않은 식물인데 혹시 베로니카 잘 못 키워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통풍에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베로니카 다음 보여드릴 식물 노란 아지랑이입니다. 노란색 꽃에 올려주는 아지랑이 꽃이죠. 은엽 색상의 잎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그 옆으로 보여드릴 식물은 하설초 되겠습니다. 여름에 하얀 색상으로 아름답고 단정한 느낌의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묵은 줄기에 생기면 새손이 올라오고 새손에서 꽃이 피어나죠. 캄파놀라입니다. 캄파놀라 꾸준히 인기가 있는 실내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말발돌이 되겠습니다. 말발돌이는 서늘한 곳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촛대승마입니다. 촛대승마 야생화의 매력이 있죠. 촛대승마는 햇빛을 가득 받아도 아주 잘 자라나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워낙 생명력이 강한 식물 중 하나죠. 유럽에서 온 유럽 봄맞이는 유럽 봄 식물 중에 가장 먼저 꽃을 보여준다고 하여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귀여운 꽃을 피워주죠. 처녀치마입니다. 처녀치마는요, 치마풀이라고도 불리는데 꽃을 보시면 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녀치마, 노루기나 복수초처럼 이른 봄 눈 속에서도 꽃이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야생화 넝골장구채입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노즈 활동도 잘 되고 번식력도 좋은 다년생 지피 식물이기 때문이죠. 정원에 심어두어도 너무 좋습니다. 에델바이스입니다. 에델바이스 정원에 키워주셔도 되고요. 화분에서 키울 때는 통풍을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암담초입니다. 암담초 화분에서 키울 때에는요, 물 빠짐 좋도록 말사토를 섞어서 키워주시면 참 좋죠. 암담초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 수선화입니다. 수선화 2가지의 색상 나와 있는데 이 친구는 때때아 때때 미니 수선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감이 아주 진한 노란 색상입니다. 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수선화죠. 알뿌리 식물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때때아 때때가 잘 보여주죠. 이렇게 3촉 이상 심겨져 있는데요. 햇빛이 반양진 공간에서 잘 자라납니다.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충분히 간수해주세요. 꽃이 진 후에 수선화는 어떻게 관리해주는 게 좋을까요? 꽃이 찌고 잎만 남은 이후에도 충분한 빛을 쐬어주게 해주세요. 5월까지는 물을 주면서 관리해주시다가 잎이 시들기 시작하면 물 주는 것을 멈춰주시고 잎이 전부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왕수선화는 12cm 보트에 큼지막하게 심겨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 미나리 아제비과 의아리 속에 속하는 덩굴 식물 대표주자입니다. 꽃말은 당신의 마음은 진실로 아름답다와 고결입니다. 클레마티스 낙엽 덩굴 식물로 잎자루를 감아 올라가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대를 설치해 주시거나 생울타리 옆에 설치해 주시면 아름다운 클레마티스 정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길이는 400cm까지도 성장할 수 있죠. 꽃색이 다양하고 꽃 모양도 다양하게 개량이 되어 보급되어 왔습니다. 꽃은 봄과 가을에 2차례 피어나는 게 일반적이죠. 원산지 아시아와 유럽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무성한 덩굴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로부터 클레마티스 아래에서 많은 휴식을 취해왔다고 합니다. 병해충에 강하기 때문에 해충이 잘 생기지 않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장미입니다. 장미가 장미 속의 간목을 말하죠. 장미는 예로부터 사랑, 열정, 정욕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장미는 꽃 중의 여왕이라고도 불리죠. 그만큼 꽃이 화려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장미를 식재해 주실 때에는 30에서 40cm 구덩이를 먼저 파내 주시고요. 우리 화분에서 장미 조심스럽고 예쁘게 꺼내 주신 후에 장미를 구덩이 안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장미를 심을 때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봄과 가을에 양지 바른 곳에서 심어 주시는 게 좋죠. 하루 중 최소 6시간 이상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좁습니다. 장미는 뿌리가 넓게 퍼지는 것보다 깊게 뻗기 때문에 우리가 심을 때 깊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다음은 백합 구근입니다. 향백합, 겹꽃과 호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밑거름 먼저 심기 전에 넣어주시고 구근 심기 전에 약간 물기를 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심은 후에는요, 물을 충분히 뿌려서서 축축한 상태로 토양을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칼라 구근도 보여드릴게요. 3월과 5월경에 심어서 6월과 8월에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덩이 모양으로 뭉쳐있는 구근 분할해서 개별 화분에 심어서 수 늘릴 수도 있죠. 7cm 정도 깊이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구근이든 흙은 통풍 배수가 좋은 흙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구근 식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팁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라 솔제 소품을 봤었는데요. 중품 포트도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15cm 보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보라 솔제 스키비 오사라는 영어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꽃의 모양이 우리나라 채를 닮았다 하여 솔채라는 이름 붙었습니다. 태양의 식물, 태양을 닮은 꽃이라는 이름의 천인국입니다. 꽃이 매우 화려하죠. 주황색과 붉은 색상이 섞여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천인국은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 포기를 키우는 것보단 여러 포기를 같이 합식하거나 모아 심기 하는 것이 더욱 풍성하게 꽃을 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샤스타데이지입니다. 9cm 보트의 소품과 겹 샤스타데이지 루나 중품으로 두 가지 종류 보실 수 있습니다. 취향에 맞춰서 키워볼 수 있죠. 샤스타데이지는요, 노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야생화 아스틸벨입니다. 세 가지 색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스틸벨은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선호하죠. 습하지 않은 공간을 선호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하지만 돌 사이나 지붕 등등 어느 공간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풍노초입니다. 두 가지 호꽃과 겹꽃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뿌리를 올려 심는 근상식대 되어 있는 풍노초입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피어나는 야생화입니다. 하루 종일 햇빛을 쬐면 1년 내내 꽃을 피웠다 졌다를 반복해주는 매우 짱짱한 친구입니다. 가성비 있는 식물이죠. 선명한 색상 보기 위해서는 꽃의 햇빛을 잘 드는 곳으로 옮겨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리스 바리에가투스입니다. 청색의 꽃이 피어나는 식물이죠. 너무 음지 말고는 반양지, 반음지에서는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뿌리가 완전히 흙에 덮이지 않도록 너무 깊게 심재해주지는 말아주세요. 이메리스 혹은 눈꽃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농원에 이메리스 눈꽃, 분홍 색상과 하얀 색상 두 종류 있습니다. 제비꽃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제비꽃이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인지 알 필요 있죠. 제비꽃은 습한 숲과 산악지역에서 온 식물입니다. 때문에 너무 건조하지 않게 키워주시는 게 좋죠. 제비꽃 옆에 바람꽃도 이렇게 잠들어 있네요. 방울꽃입니다. 독일 은방울, 분홍 은방울 둘 다 9cm 보드에 심겨져 있습니다. 조롱조롱한 모습이 아담하고 귀여운 꽃을 피워주는 것이 은방울꽃의 매력 되겠습니다. 햇빛 가득 받을 수 있게 관리해주세요. 촛불같은 화려한 꽃이 피어나고 보랏빛깔이 주는 신비감을 뽐내주는 식물입니다. 물을 주시고 나서는 통풍을 시켜서 가습 오지 않게 관리해주시면서 키워주세요. 봄 정원에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아름다운 겹꽃, 겹고강나무입니다. 아름다운 나무이죠. 꽃나무인데 추위와 건조에도 강하고 병충해에도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2cm 보트에 막분에 심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알리움입니다. 국은 식물이고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알리움 처음 키우실 때 특징은 배수를 신경 써주면서 키워야 하는 식물이라는 거죠. 토양에 심었을 때에는 물을 다시 줄 필요가 없습니다. 노조 활동이 되는 식물입니다. 겨울에는 상온보다 약간 추운 곳에서 보관해 주어야지 꽃눈이 형성됩니다. 늦겨울에 땅이 녹았을 때 다시 심어주셔도 좋습니다. 소국입니다. 소국은요, 정원 그리고 집에서 키우기 어렵지 않은 식물 되겠습니다. 소국은요, 영양분과 소도 꼼꼼하게 해주면서 키워주시면 집에서 키우기 안정적인 식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농원의 원평소국, 사계소국, 인뿌니 소국 세 가지 종류 있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의 소국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아주가보다 작게 피어나는 미니 아주가 있습니다. 잎의 색상은 진한 자색이 있고 보랏빛깔 꽃을 뽐내는 야생화입니다. 다음은 별피기 수선화입니다. 일반 수선화에 비해서 확실히 독특한 모양과 이색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카페나 돌 정원에서도 많이 식재하는 식물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동이나물꽃 다시 보여드릴게요. 겹동이 이렇게 겹꽃으로 피어나고요. 일반 동이는요, 혹꽃인데 이렇게 입장 사이가 간격이 넓다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에린지움은 엉겅퀴와 닮은 듯 다른 느낌을 주죠. 에린지움 역시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줄 식물 되겠습니다. 무궁화 자옥입니다. 겹꽃의 보랏빛깔 꽃을 보실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무궁화 많이 주는 우리나라에 대한 느낌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죠. 다음 식물은 설구화입니다. 설구화는 풍성한 느낌의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선호하는 묘목 되겠습니다. 카네이션입니다. 따사로운 햇볕을 참 좋아하는 카네이션, 가전의 달을 상징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카네이션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추위에 약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카네이션 추위에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카네이션 다음으로 보여드릴 식물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작은 꽃들이 모여서 화려함을 느껴지게 해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꽃 하나만 봤을 때에는 너무 작아서 안 예쁠 것 같지만 이렇게 모아서 피어나니 너무 아름답죠. 설유화입니다. 설유와 장미 조팝과 닮은 듯 다른 느낌을 주고 있죠. 흐드러지는 느낌을 선호하신다면 설유화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농원의 파본나무는요, 보라 색상과 하얀 색상 두 가지 색상 나와 있습니다. 목대 매우 튼튼하고 꽃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 꽃이 피어나고요. 개화 기간이 길며 꽃도 예쁜데 향기가 좋아서 관상용으로 인기 만점인 나무 되겠습니다. 소품 작약 이외에도 농원에는 중품 작약도 있습니다. 화려한 꽃을 선호하신다면 작약도 좋은 선택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